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쌓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흥덕고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쥐약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연립부등식 다 좋은데 식에 이런 부분이 보이네요. 절대값 요소들. 절대값과 관련된 거군요. 절대값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이를 열심히 잘 해야죠. 자, 첫 번째 이 절대값은 2를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고, 두 번째 절대값은 5를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한쪽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 바뀌는 거죠. 샥 둘을 동시에 고려하면 전체를 3개의 범위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즉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자, 2보다 작으면요, 음으로 2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뭡니까? 말은 되죠. 5는 0보다 크다. 무슨 일이죠? 항상 성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범위에 있는 것은 항상 다 모두 다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2보다 크게 되면 앞에 있는 절대값은 양이 되니까 그대로 써놓고 뒤에 거는 여전히 아직 음수 부분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2x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숫자가 점점 커지네요. 4에다가 9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다? x값은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요 기초 범위 안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푸는데 2분의 9보다 작다? 아하, 범위가 이렇게 되는군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 작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x값이 5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양으로 풀리려니까 x-2 있었고, 아까 뭐 있었죠? x-5 있었나요? 큰일 났어요. 또 지워져요. 허허허. 근데 이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5를 이항시킬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냥 넣읍시다. -2 되고 여기 -3.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아주 독특한 거. 한 문제 풀이하는데 이 독특한 풀이법이 담겨. 사실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좋은 문제 제가 골랐죠? 자, 그러면 최종 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모든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합치다 보니까 최종 x 범위는 합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연결했을까요? 2보다 작은 거 합치는 거니까 그냥 쭉 표시 되는 거니까 x값은 2분의 9보다 작다. 이게 이제 위쪽 해집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뭐 했었던가요? 저 녀석. 절대값 2x-7 이렇게 되는 게 이제 4보다 작다. 됐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죠? 2x-7 4-4 이렇게 곱하를 한 번에 풀면 되죠? 자, 그럼 2x 양변에다가 7을 더하게 해주니까 3 되겠고 11 되겠고 x 범위는 2분의 3 2분의 11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됐습니다. 범위 표시 2분의 3 2분의 11 사이 범위 나왔고 위쪽에서는 2분의 9 나왔고 작다 표시됐고 이 사이가 최종 해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는데 만족하는 정수? 우와, 여기 그럼 2부터 여기 얼마가 있을까요? 2, 4, 8? 4까지 있습니까? 아이고, 그럼 몇 개 없네요. 자, 해서 정수는 몇 개? 정수는 3개 존재한다.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 정수 3개에 관심이 많아서 체킹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값 풀이를 잘 하고 있는지, 특히 절대값 2개 풀이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3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풀 수 있는지 이 부분 때문에 체킹한 거고요. 사실은 절대값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절대값 체킹한 이유가 이제 절대값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 나오면 항상
범위를 나눠서 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새로운 것 좀 생각해 보려고요. 절대값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지금 1번 문제 제가 체킹한 근본 이유는 이런 부분 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의 절대값이 1이다 이렇게 됐을 때 x가 0보다 크면 1, x가 0보다 작으면 이제 부호 밖에서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원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이런 녀석이 있으니까 이쪽은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3다.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뭐 3, 뭐 2보다 작다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죠? 여기서부터 3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긴 1이고 여기는 5가 되는데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요 점부터 요 점의 사이 이렇게 이거 부등식도 된다는 얘기네요. 호호, 이럴 수가. 그러면 이런 거는요. x-2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이런 거는요. 그럼 뭐겠습니까? 2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긴 3이고 여긴 1이야. 근데 그거보다도 더 멀어야 돼?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그러니까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 풀이, 방정식 풀이 다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풀이법이 정의를 이용한 풀이법인데 사실 절대값이 뭐 두 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 잘 안 되고요. 하나가 돼 있을 때는 이런 풀이가 가능해요. 두 개가 있을 때도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풀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자,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3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1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3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합이 6이다. 여기서부터 가고 여기서부터 간 거리가 합이 6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이 거리가 2니까 2 빼고 나면 4고 그러면 5 됐습니다. 5입니다. 5. 두 칸 가고 여기서 이미 두 칸 가 있으니까 합쳐서 두 칸 가게 되는 형태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두 개가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 합쳐서 4, 반대편으로도 또 똑같이 있다. 이 간격이 2면 이쪽 간격이 2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답. 이런 거는 수식으로 나눠 풀지 않아도 방정식 풀이해주면 정답 x는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되는 풀이법이 존재해요. 부등식이 된다. 작다. 그러면 여기 사이. 크다. 그러면 어디? 바깥쪽. 두 개짜리가 여기 근데 이제 깔끔하게 돼요. 개수도 더 안 붙고 뭐 이런 형태가 됐을 땐 바깥쪽에 뭐 x가 있다든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시해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즉 정의를 이용한 풀이법을 이용해서도 풀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소개하려고 이 문제를 좀 체킹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문제 풀이할 때 1차 푸는데 항상 성립할 때도 있었고 해가 없을 때도 있었고 범위 나오는 것도 있었고 요거 자체도 좀 특이하고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학습할 내용이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학습할 내용 자체가 많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에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B각이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AC 길이는 2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등분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짜잔 이 부분이 조금은 애석하군요. 자, 그러면 뜻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살짝 그려볼까요? 자, B각이 90도라고 하니까 B를 이쪽에 놓는 센스가 필요하죠? 쭉 됐습니다. 어느 쪽 놓겠습니까? 뭐 그냥 뭐 AB 놓으면 됩니다.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3등분점이라고 했습니다. 3등분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데 뭐 3등분점 해서 뭐 PQ가 딱 나오고 와우. 그 다음에 BP 제곱 됐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면 풀이를 하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3A, 제로 0,3B 3등분점 A, 2B 2A, B 이해되시겠습니까?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3등분점 표시가 쉽게 될 수 있는 거. 뭐 이게 세 조각 내서 뭐 3A 중에 A다, 2A다. 세 조각 내서 3B 중에 B다, 2B다. 쉽죠?
제가 3등분점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렇게 놓은 부분 도움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풀이를 얼마나 현명하게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AC 길이를 했으니까 거리 구하게 되면요. 3A 제곱하니까 9 가로 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루트 씌워서 2니까 는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풀이 B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을 구하라. 됐습니다. 얘네들 제곱할 거니까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될 거고요. 다음 거는요.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둘을 뭐 한다고요? 더하기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5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여기 이미 나왔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9분의 4. 그래서 9분의 20 답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제가 체킹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좌표를 놓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 Y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문제를 읽으면서 현명하게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 산수가 편리해져 가는구나 이런 것 조금 배웠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좀 제가 선택한 거거든요. 자, 아직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것들 문제 풀면서 좀 생각을 가지고 풀면 여러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제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좀 보탬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락쌤과 하는 문제풀이. 이번에는 연립부등식 문제 한번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위에 거 주어진 거 평범해, 밑에 거 주어진 거 문자 있어. 그렇군요. 그게 이런 것도 만족해. 풀이를 쭉쭉쭉 해놔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인수분해가 당연히 0, 5 되는 거니까 0, 5 표시해서 쫙쫙. 다음 거 인수분해 되지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됩니다. 돼. 근이 1은 확실하게 여기 있어. 근데 a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잠시 대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범위 표시가 되는데 1a인지 a1인지 현재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범위 플러스 2 범위 표시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는데 위에 거 범위 구한 모든 x가 여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 안쪽으로 쏙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쪽을 선택한다면 범위 표시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 1이 나오는데 A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면 곤란하겠네요. 왜냐하면요, 들어가서 이렇게 생기면 생길 때 이게 5에 가까운 쪽 이 범위가 생기는데 5는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범위 생기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A는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표시가 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쪽 거는 될까요? 0, 5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1이 나와 있고 A가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범위 표시해서 이렇게 여기가 해집합이 돼가면 어떻게 됩니까? 5쪽 생긴 이 부분이 나오니까 안 되죠. 역시 될 수 있는 모양은 이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해집합은 여기 생기는데 A라는 녀석은 어디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그럼 끝났네요. A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색칠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5라는 숫자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풀이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실제 연립부등식을 풀다 보게 되면 문자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냥 표시를 경우에 따라서 해보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얻는 거죠. 특히 문자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부분들 좀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약간 좀 간단한 형태지만 이거보다는 좀 복잡한 형태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연습해서 학교 시험 문제에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문제 체킹했으니까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이거 좀 시간 걸리는데 이걸 C2라고 했습니다. C1 원래 도형 위 점과 대칭이동한 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합을 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뜻파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서 대칭이동해서 나오겠다. C1이고 C2다. 자, 그럼 나중엔 뭐죠? 여기에 점들이 있어서 거리 구해가니까 원과 원 관계다.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 풀이하려면 일단은 원의 정의가 한 정점, 즉 점이란 말이에요. 점. 그러니까 점과 관련된 얘기니까 중심을 연결하라. 이게 이제 풀이 형태가 되는 거죠. 중심을 쫙 연결해 놓고 이제부터 문제 적용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됐어요. 이제 거리 최대 최소. PQ가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고, 더 연장을 쭉 해가지고 PQ가 이 바깥쪽에 있게 되게 되면 이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호호,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대칭점을 구해야 되는데 뭐 원을 대칭할 필요는 없죠. 중심을 대칭해야 되죠. 그럼 대칭이동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쪽 부분에서 생기는 일이랑 이쪽 부분에서 생긴 일이 대칭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 위쪽에서 생긴 일에 몇 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원과 원과의 관계 중심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대칭이동해야 되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가 되죠. 그러면 풀이는 뭐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 직선, 거리, 요거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원방정식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중심 좌표는 2,1. 풀이해야 될 거 좀 정리해 놓을까요? 반지름 얼마였습니까? 반지름 1. 직선의 방정식은요, 저거였군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0은 이꼴 0 됐습니까? 자, 거리 구하겠습니다. 루트 제곱 4 1 2 1 대입 5에다가 15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 5분의 15다. 유리화해주면 5니까 3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처리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요 중심에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가 3 루트 5 이렇게 돼 있는데 반지름 2를 빼면요, 당연히 무슨 길이가 되고요? 최소가 되고요. 자, 그래서 3 루트 5에서 빼기 1하면 최소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대칭이니까 요걸 그냥 몇 배 해주면 된다고요? 2배 해주면 요 길이 2배 돼서 PQ 길이 최소값 3 루트 5 더하기 1 해주면 최대가 되고요. 문제풀이 해주려면 2배. 요 2배 처리해주면 최대 최소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칭점을 안 구해도 되는 거니까 매우 편리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합 구해가는 것은 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자동 소거가 되네요. 그러면 6루트 2, 6루트 2, 12루트, 6루트 5, 6루트 5, 12루트 5 해서 이제 정답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수 부분은 항상 또 수월하고, 자, 원 부분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내서 풀이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곳곳에 존재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맨 처음에 원과 원과의 관계, 대칭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중심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대칭이동 안 해도 되고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깨달아서 풀어가는 문제. 꽤 괜찮은 풀이 보여드렸죠? 제 풀이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잘 복습하셔서 진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 락쌤과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 삼각형 근데 넓이가 자연수가 돼 그런 점 P는 몇 개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도형을 좀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5, 12, 여기서 원 그려야 돼. 와우, 대략 그렸습니다. A, B, 원 위에 있는 점 P, 삼각형을 만들어 뭐 이런 얘기네요. 좋습니다. 일단 P라는 점이 돌아다닌다는 거가 문제가 있네요. 그럼 넓이가 마구 변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B, 고정된 점 이런 거를 뭐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밑변으로 처리해서 접근하면 되겠다. 그리고 AB 길이가 5, 12, 피타고라스 이수 13 길이도 구해져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높이를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P가 돌아다니니까 높이가 변하죠. 근데 얘는 1. 그러면 이 AB를 우리는 뭐로 볼 수 있다? 직선. 자, 요거 그러면 원 직선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먼저 AB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y 1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x절편 y절편 있을 때 구하는 거 좀 기억하시나요? 자, 이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60 정도 곱하기 해줘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5x 12y 마이너스 60 이항식해서 플러스 60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중심 좌표가 아까 원 중심이 5,12였나요? 자, 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5제곱 12제곱 좋고 5 25 12제곱 144 60 숫자가 커져서 절대값이 필요 없는데 13 풀리는 것까진 기분이 좋은데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자, 여기가 그러면 일단은 204 229쯤 되나요? 와, 됐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왜 구했을까요? 자, 그곳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이렇게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로 이제 곧바로 갈 수가 있는데 2분의 1에 아까 밑변 길이 13이었죠. 이때 높이가 13분의 229에서 빼기 5 하게 되면 가장 작은 넓이 2분의 1에 13에 13분의 229에서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자, 높이가 가장 작을 때 높이가 가장 클 때 해서 삼각형 넓이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걸 좀 이용하려고요. 와우. 자, 65를 또 빼라.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4가 되겠고 65를 또 더하기 하라. 60 80에다가 290 5를 더하기 5를 더하기 하니까 4가 되나요? 와우. 13은 이렇게 소거가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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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이렇게 멋들어질 수가. 이 부분은 약분하니까 82. 이 부분은 약분하니까 1, 4, 7이 됩니까? 2, 4, 8, 2, 7, 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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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넓이가 뭐부터? 82부터 어디까지? 147까지 나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빼가지고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해서 몇 개 이렇게 답하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최소, 최대 딱 좋은데 83, 84, 띵띵띵띵 146 이렇게 좀 나눠서 일단 요 밑에 개수부터 구해놓읍시다. 개수부터. 그럼 개수는 몇 개일까요? 147에서 83을 빼면 되니까 4에다가 64개. 요쪽은 이제 64개가 되겠고, 요쪽은 각각 한 개씩 한 개에서 두 개. 82, 147 되는 거 따로따로 해서 두 개. 요건 이렇게 해서 이제 64개 이렇게 구해놓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지 아세요? 이건 곱하기 2에서요, 128 할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정답 130 갈 거예요. 이거 왜 따로 구해놓는지 아십니까? 자, 그림 가서 보면 좀
보면서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으쌰 높이 이렇게 최소가 되는 이 점은 하나예요. 딱. 근데 그거보다 좀 커지는 점은 요쪽 편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요쪽 편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높이가 똑같아지는 점이 대칭 구조로 몇 개 된다고요? 2개가 되죠.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될 때는 딱 하나 으쌰 내려와서 이때는 하나가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양쪽 대칭 구조 형태로서 몇 개씩 된다? 2개씩 된다. 호호 요런 함정까지. 문제 좀 그럴싸하죠? 자, 일단은 좀 숫자가 커져서 계산하는데 좀 약간 애로사항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될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가는 건데 상당히 많이 좀 응용시켜 놓은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제 설명 좀 이해됐습니까? 계산이 좀 숫자가 커져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차분하게 중요한 것은 최대 최소가 될 때는 하나지만 나머지 점은 자연수가 되는 것들이 각각 2개씩 존재한다라고 해서 실수 없이 마지막을 잘 처리했으면 하는 걱정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처리하길 기대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 즐겁게 문제 풀고 계십니까?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외접원? 원 있고 안에 삼각형이 띡띡띡 외접원. 그러면 반지름이니까 거리 같다. 그러니까 얘를 x, y로 놔서 각각의 거리를 구해서 같다? 이런 풀이 가장 보편적인 풀이법이긴 한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무작정 오른쪽에서 제시했던 이런 풀이를 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우리는 뭐 좀 해봐라. 상황 판단을 좀 해봐라. 이런 게 좀 제가 좀 제시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 2,4, 0, 마이너스 2. 점들이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A, B, 그 다음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양들을 봐가면서 이거에서 뭐 같은 점? 이런 거 좀 봐가면서 근데 외접원이 이렇게 점을 보란 얘기는 왜 이걸 제시해 주냐면 일단 첫 번째 풀이 이런 게 존재해 주는데 이 풀이는 이건 계산에 많이 복잡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풀이를 제시해 주냐면 삼각형 외심을 어떻게 구하냐면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좌표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 2등분선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구해갈 수 있을까? 뭐 수직 2등분선 이렇게 좀 잘 구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 때문에 이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좀 제시해 주냐면 변 길이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봐라. 이런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변 길이를 보게 되면 AB 길이를 먼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자 마이너스 4제니까 4제곱 그 다음 2사니까 2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AC 길이를 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C 0 마이너스니까 2제곱 그 다음 2 마이너스니까 또 4제곱 됐고 벌써 이 길이가 같아요.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같다는 게 보였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C 길이를 한번 구합시다. BC 길이를 한번 구해야 되니까 2제곱 그러니까 2제곱 다음 또 뭐가 됩니까? 6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20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36에 40이에요. 그럼 뭐죠? 허허 직각의 피타고라스 돼서 이럴 수가.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외심 구하는 이런 문제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끝났습니다. 직각삼각형이라면 외심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빗변의 중점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여기 중점입니다. 중점.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이게 BC가 지름돼야 되는 거. 됐습니까? 허허. 그러니까 BC 길이가 지름이었던 거죠. BC 길이가 지름. 근데 이게 얼마요? 1루트 10. 그러면
반지름은요? 뭐 루트 10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반지름 구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외심 구하라고 했을 때는 자, 아무 생각이 없다, 아이디어가 없다, 그럴 때는 거리 같다라는 계산으로 풀어가는 첫 번째. 다음 직선 배울 때 수직이등분선을 배우니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이게 이제 외심 구해가는 방법이다. 다음에는 변길이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생각해봐라. 그럴 때 이번 문제는 세 번째 풀이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됐습니까? 외심 구해가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과 이번 문제 풀이 동시에 좀 설명하면서 이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랑랑랑 즐겁게 풀고 계십니까? 자, 이번에 풀 문제는 흥독고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 보이네요.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등대의 불빛은 3km 떨어진 것까지 원을 그리면서 바다를 비춥니다. 3km 원, 하하. 등대에서 동쪽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서쪽 이만큼, 남쪽 이만큼 떨어진 B 지점을 향해서 배가 열심히 가네요. 이 배를 과연 볼 수 있을까 이야기했습니다. 좌표 표시들을 좀 열심히 잘 해야 되겠는걸요? 그죠?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표시 들어갑니다. 자, 등대 여기 있습니다. 동쪽으로 6km 떨어진 이 지점, 6대는 이 지점, A 지점이 있습니다. 6,0라고 놓고 A 이렇게 표시할까요? 자, 서쪽으로 6km 떨어졌고 또 남쪽으로도 6km 떨어졌나요? 자, 그럼 이렇게 점 되겠습니다. 그럼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해서 이제 B 지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출발해서 배가 슉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부터 등대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 통과를 이렇게 해갈 때 근데 등대의 불빛은 얼마밖에 안 되죠? 3km밖에 안 비치는 거니까 과연 이 배가 여기 지나갈 때 이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뭐 해야 되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했는데 이게 3이 넘어가느냐? 만약에 빛이 3 거리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 지나는 만큼 배를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짧아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를 처리할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직선 방정식 들어갑시다. x가 짠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2, y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6, 기울기 2분의 1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6, 6,0를 이용해서 자,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됐습니다.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에다가 2 곱하기 2항 정했고요. 중심좌표 0,0 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 제곱 4 00 절대값 마이너스 6의 절대값 됐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6 이렇게 되는데 이 거리가 과연 3보다 클까 작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하죠. 뭐 루트 5란 숫자가 2보다 큰 수예요. 2로 나눌 때 이 3은 6에서 3 되는데 당연히 이 거리는 3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습니다. 끝났습니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먼저 그렸던 이런 그림처럼 요 사이에서 만나겠군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있다, 볼 수 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면 얼마 동안 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볼 수 있다. 그건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통해서 긴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가능성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나온 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의 키포인트가 뭔지 이 문제는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다. 판단이 되었다면 차분하게 접근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락쌤과 하는 문제 풀이. 이번에는 19번 서술형 4번 흥독고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좌표 평면의 곡선, 이 참수군요. 곡선으로 옮긴다. 평행이동이네요. 평행이동. 하하. 포물선을 포물선으로 옮겨간다. 그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번에는 직선을 직선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 놓고 평행이동했으니까 평행이동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네요. 과연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걸까? 포물선 평행이동 어떻게 좀 잘 판단하죠? 포물선 평행이동은 무엇을 잘 찾아라? 꼭지점이 힌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꼭지점 찾겠습니다.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을 문제에 집어넣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꼭지점 좌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좌표는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4. 자, 꼭지점 찾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4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4 호호 마이너스 30 오호 숫자가 이렇게 커지네요. 큰일 났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평행이동을 한다. 그래도 뭐 진행해야죠. x로 얼마만큼 이동됐습니까? 마이너스 3만큼 이동됐습니다. y로는 얼마만큼 이동됐습니까? 마이너스 29만큼 평행이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2x-y는 0이라는 것을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숫자 커지니까 이건 뭐 x 플러스 3 됐고 마이너스에 y 플러스 29 됐고는 0 쓰고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2x-y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9 플러스 6 마이너스 23 이퀄 제로 해서 이제 평행이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식하고 얘하고 거리를 구하려면 뭐 적당한 숫자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1,2 찾으면 되죠. 뭐 1,2로부터 거리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어떻게 됩니까? 5 어이구 4 마음이 급해서 계산까지 했네요. 1 자, 1, 2 대입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사라지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3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루트 5분의 23 이렇게 뭐 유리화를 해야 됩니까? 23 루트 5 아주 독특한 숫자네요. 숫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P 플러스 Q 어우 P 플러스 Q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5분의 23이 P고 5가 Q가 되겠네요. 호호호 재밌습니다. 해서 뭐 산수해서 5분의 25를 또 더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되는가? 25를 48이 됩니까? 이런 형태로 정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2차 함수 평행이동을 어떻게 판단해 간다? 꼭지점을 잘 판단해 가면 된다.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가는 요거를 딱 살피게 되면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지 그래서 꼭지점을 쫙쫙 빨리 좀 찾았죠.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 풀이하는데 여러분들 풀이랑 좀 약간 다른 점은요.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배울 수 있다면 선생님 풀이처럼 풀어가는 것을 좀 익히기를 바라면서 흥덥고 문제 맞힐까 합니다. 제 풀이가 보탬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야 합니다. 자, 다음에 또 여러분 다른 학교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